이 편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544페이지 행정절차법으로 시작하는데 여기 법률에 가는 거는 어려운 건 없어요. 단지 조금 암기 부담이 있다는 거. 다만 이제 법률과 판례를 연계했을 때 판례가 기억나면 법률을 유추할 수 있고 법률이 기억나면 판례를 포섭을 통해 끌어낼 수 있고 그런 효과는 좀 있죠. 자, 일단 행정 절차에 관한 게 적법 절차 원리 이런 게 헌법재판소 헌법이라는 과목에서는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중시되고 있죠. 우리한테는 적법 절차가 행정법에서는 별로 중시되지는 않아요. 자, 일단 헌법 원리성 부정한다는 거죠. 헌법 원리성을 인정하면 법률의 규정이 있든 없든 헌법으로부터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개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청문 절차 결의함 위법인데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 이거 배웠죠. 이건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서를 취하기 때문에 안 고쳐도 적법이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규정된 거 안 고쳐도 적법이다. 개별법령이라는 표현도 쓰죠. 개별법령은 법규명령까지 법률과 법규명령까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원리성 인정하고 적법 절차 조항에 근거하고 있죠. 헌법 제12조 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 절차 원리의 일반 조항이고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거 1편의 일반법원 측에서 다뤘던 그 판례죠. 그 다음에 또 적법 절차 조항이 아니라 독자적 헌법 원리다. 이게 모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헌재 주특기인데 남이 써준 거 베끼다 보니까 모순되는지도 모르고 막 헛소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법 절차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 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 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적 법률로 정해지고 법률에 합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되고 형벌권의 실행 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원리로 이해해야 된다. 저와 같은 모순되는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있죠? 거기서도 나오는데 몇 페이지 있냐면 자 613에 보면 그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0조 및 17조에 근거한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독자적이다. 이게 545하고 같은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거하고 밑에 거 봐요. 불과 2달 차이밖에 안 나죠. 5월 달에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했다가 2달 후에 병신 저거 까먹고 10조하고 17조 대법원처럼 10조하고 17조에 근거한다. 그럼 완전히 모순되는 모순되는 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헌재 재판관들은 독자적인 재판 능력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 적용 범위에 관한 건데 밑줄 친 거는 그 금년도 개정되면서 이게 추가가 된 거죠.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개입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여기는 판례와 관계되는 것만 해놨기 때문에 판례와 무관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다 행정절차법 외워야 되고 행정기본법 다 외워야죠.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취소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정의 배제되지 않는다. 자, 이걸 외워야 돼. 뭐 논거가 없어요. 특별 규정인데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럼 뭐 이건 논리 갖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법률에 관한 이거는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요. 적용 제외 대상이 있죠. 이거는 쉽다 그랬죠. 이거하고 이제 법률하고 연계할 건데 일단 우리는 행정절차법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아닌 게 그 입법 절차나 사법 중사법 절차 그 다음에 통치행위 유사적
유사 작용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이 제외된다. 이러면 애울 게 거의 없어요. 자, 국회 지방의 의결 동의 이건 입법, 실질적 입법이죠. 법원, 군사법원의 재판 사법이죠. 헌법재판소 심판 사법이죠. 각급 선관위 의결, 감사위원회 결정, 이 의결 재결 결정 이거 중사법이죠. 특별행정심판, 형사행정 보안처분 사법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항 전부가 배제되죠. 근데 국가안전부장, 국방위기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전부가 배제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예측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제한되죠. 그 다음에 중사법이죠. 그 다음에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애국인의 출국, 애교 국방 이거는 통치행위 유사 목록이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대한 징계 이것도 중사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알선 조정 중재 재정 중사법이죠. 근데 이게 포섭이 많이 돼요. 판례가 구호에 관련되는 판례가 많이 돼요. 구호에 다가 아니라 해당 행정장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인데, 그래서 요 이하 제목은 그 시행령 2조 그거에 따라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아까 구호에 구호가 아니라 구호 맞죠?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그 관련되는 거죠.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인데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이라 징집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용 제외 사항이 아니니까 결국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산업기능요원이 뭔지 알면 포섭이 딱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 요거에 관한 판례가 2개 있죠. 이건 특별규정이다라는 거예요. 특별규정.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난민인정에 관련한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난민인정 거부 처분에 근거와 이의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또 출입국관리법 이거는 난민 인정하지 아니한 때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이의부기거든요. 이의부기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특칙이죠. 이 규정은 난민 인정 거부 처분의 이의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특히 심판대상 법률 조항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게 아니다. 아까 봤잖아요. 구호는 그 사항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적용 배제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첫째 단락은 본행위고 스티브 유에 관한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점에서 다투는데 스티브 유 외국인이죠. 어쨌든 미국 시민권 취득했으니까 교포지만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그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이건 불이익 처분에 한정하는 절차거든요. 이유 제시는 불이익 이런 수익적인 거 다 적용되는 거고,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성질상 처분서 작성 기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 출입국 관리 법령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하면서 24조의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이게 보충 자료로 해놨는데 그 사실관계가 5페이지에 해놨죠. 5페이지. 스티브 유가 이제 그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대한민국적 포기했죠. 해병대 간다고 지랄 육각을 끌다가. 피부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인데 얘가 그 병역 의무를 명탈했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제 사증 발급 거부 처분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 가로 4번이에요. 그 피고 총영사가 원고 아버지 소혜인에게 그 스티브 유 아버지죠. 문서주의에 위반한 거예요. 전화로 문서로 안 하고 전화로 원고가 입국 기재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보했고 처분일을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 이 문서주의 위반은 무효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국 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증력이 인정되는지 그 다음에 피고가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한 걸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논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음 페이지가 아닌 게 이 판례 규제에는 주제에 따라 이렇게 나눠졌죠. 성립 요건 이미 봤죠. 그 다음에 입국 금지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외부의 표시조차 안 됐기 때문에 성립조차 안 돼서 그렇죠.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정규칙 구성력이 없다는 것도 다 봤죠. 그 다음에 그 행정절차법 24주의랑 문서주의 위반이죠. 구두를 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5번이 바로 교과서에 봤던 거고. 사증 발급이 재량행위다. 이것도 행정의 내용에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전혀 비례형량하지 않은 거. 이거 위법사유가 된다 그랬죠. 비례원칙에 대해. 그 다음에 그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다라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주의 위반에 관한 거 이거 논점이죠. 그래서 10개 논점과 관련된 대형 판례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요게 이제 판례가 좀 제법 많은데, 배제되는 법리는 좀 전에 봤죠. 다가 아니라 제한된다. 근데 이러한 법리 세 번째 줄부터 여기 추가되는 건 그거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거. 또 육군 삼성한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에도 적용된다. 이거 위법이라고 인정한 거는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죠. 그 다음에 군사법령에 의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한 거 이거는 위법이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적용 배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게 이 판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게 1100일 1100일에 보면 그 부작위 발휘 조정에 진급 예정자 명단 발표해놓고 진급 안 시킨 거 1100일에 가면 그 위에 괄호 4번 있죠. 광주광역시장이 국가집사국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부의상한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고 임명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에 공표한 경우 이런 누구나 다 진급됐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조리상 신청권 인정. 그래서 거부나 부작위일 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둘 중에 하나가 인정돼야 된다 그랬죠. 요게 548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 그 요지를 좀 음미할 게 있어요. 이거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 선발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 예정자 명단 순위에 따라 진급하게 되죠.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 가지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고, 그 다음에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처분이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원고가 수사 과정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비행에 대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위법으로 인정된 건 적용 죄의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처분은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게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많은 걸 외울 게 아니라 그 배제가 아닌 그 예외만 외우면 돼. 어차피 그게 그거네. 숫자로 좀 뭐 편한 대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만 외우든 적용되지 않는 것만 외우든. 5번은 대통령이 한국방송사장 정현주 사장님이었죠.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이게 적용 배제 예외니까 이거 배제를 예외를 외우려면 5, 6, 7을 외워야 되니까 3, 4 외우는 게 낫겠다. 직위해제 아니구나. 직위해제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건 전원합체가 아니었구나. 논리적으로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데 그 반대 의견이 아니라 행정 판례 연구에 그 논문이 나왔던 그 비판적 논문 때문에 제가 전원합체인지 순간 착각을 했는데 이거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직위해제 처분 이게 이게 뭐 어렵다고 이게 그 적용 배제 사항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 다음에 직위해제의 또 다른 말 보직 해임이죠. 그러니까 6, 7번은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라는 거 아니 뭐야 3번은 3, 4, 5가 적용되는 거네. 3, 4, 5가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6번은 7번은 같은 사안이니까 6번, 7번을 외우면 되겠네요. 다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면 더 좋고 직위해제나 7번 보직해임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위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외우면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니까 그렇게 외우는 게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동그라미 1번 이건 해석이 돼요. 자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과정의 납부 명령은 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정을 거치는 상황이니까 적용 배제거든요. 근데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 청취 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해요. 근데 그러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면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절차법상 생략사유가 존재하니까. 근데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되면 생략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거는 차분하게 읽어보면 독해가 가능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규정 취지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건 조금 음미할 게 돼 있죠. 일단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대로 된다고 돼 있죠. 그 취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약한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얘는 중사법장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결 절차상 인정되는 절차적 보장의 정도가 일반 행정절차와 비교하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상 중사법기관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공정거래법상 당사자에게 단순한 열람복사 요청권이 아닌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요청권보다 요구권이 더 강하다는 얘기는 제가 법학 전공한 일에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문장도 여러분들 음미를 해야 돼요. 이거 뭐 교수가 출제하려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열람복사 요구권이 아닌 열람복사 요청권을 부여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독해가 안 돼요. 이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농락당할 수가 있어요. 다음 단락 보면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 한계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 나아가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단순한 이것도 음미해야 될 거죠. 당사자는 이해관계인보다는 더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죠.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절차적 권리와 같을 수는 없다는 거. 단순히 조사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당사자인 피시민의 절차적 권리와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나 소위회 등이 열리기를 전후하여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피시민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는 한층 더 보장되어야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시민에게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열람 등사해 주어 실질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중사법
법적인 거기 때문에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맥락이라 몇 가지 좀 음미할 게 있는 대형 판례였죠. 피시민이 신청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또 여기에 관한 판단하는 방법인데 요구된 대상이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거나 자진 신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자진 신고자 등의 신상 등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거부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첨부자료의 열람 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이익 형량이죠.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시민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부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시민의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거 위법이 되죠. 취소사유. 이 절차상 하자로 피시민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취소 사유는 아니다. 이런 거 하자 치리에도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학교 연수원들에서 교육을 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 생교에 대한 퇴학 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당사자 등에 가는 거는 이거는 제외되는 거거든요. 당사자 등에 한정되지 행정절차법 적용되는 게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제3자는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이외에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 임대매장의 임차인은 개설자와 별도로 처분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최초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늦게 나온 건데 이게 롯데마트 사건일까요? 청량리에 있는 롯데마트 사건인데 그 롯데가 거기다 이제 직영매장 개설했잖아요. 근데 뭐 반찬 코너 그죠? 제가 좀 이거는 직영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가지고 장사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임차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길게 돼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예요. 두 번째, 행정처분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 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걸 거부할 수 없다. 이게 꼭 뭐 사법 절차만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 입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서도 그렇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음미할 거예요. 78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군 3사관 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 진술하는 걸 막은 경우 이건 위법 사유로 연결이 되는 거고 처분 절차 이것도 외워야죠. 수익적, 취미적 공통, 불이익 처분이 중요하죠.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이건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된다.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처분의 신청 문서주의죠. 이 판례는 벌써 몇 번 봤죠. 보충자료를 종합 정리하고 의사표시는 명시형, 묵시적, 직접적, 간접적 다 똑같다 그러는데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된다. 몇 번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처리기간 설정 공표 의무 이거는 훈시기정이에요. 가능하면 지켜주고 아니면 그만이다. 위법은 아니다라는 건데 행정절차법이든 민원 처리가는 법률이든 처리기간에 가는 건 다 똑같아요. 하여튼 지금 모든 법률의 규정은 다 똑같아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취소할 절차상 하자를 볼 수 없다. 이거 다 똑같아요. 1100일에 부작위에 관계되면 상당한 기간 거기도 마찬가지 1100일에 밑에 보면 2번 상당한 기간의 경우가 있죠. 훈시규정이다. 240일 553. 그 다음에도 훈시규정이다. 가능하면 지켜라. 안 지켜도 그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 기준 해석 설명 요청권. 그래가지고 이 취지는 뭐 미리 알려주면서 예측 가능성 높이고 이까지 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기준을 계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인데 처분의 성질상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목록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 관광사
관한 그거로 나중에 연결될 건데 그 3번 판례 보면 행정청이 여기 행정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의미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 법령의 규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만 위법하다. 이거는 행정판례 연구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건데 572에 볼까요? 다른 거는 독자적 위법 사유 단정이에요. 이유 제시든 청문이든 572에 보면 제3항 절차자 행정이력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인정 여부 이게 555에서 인용한 거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다 인정하거든요.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대법원 이거 논리가 엉망이에요. 왜냐면 이게 두 번째 단락인데 논거 나오기 시작하는 동그라미 1에 공표한 처분 기준은 그것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재정 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법령 보충 규칙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한 그 통상적인 행정규칙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논거가 되느냐 이거죠. 왜냐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처분 기준대로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냐가 논점이거든요. 제목 봐요.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했잖아요. 그럼 행정규칙인 처분 기준대로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표를 행정절차법 왼쪽에 봐요. 행정처분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춰 제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럼 행정절차법 위반이면 위법이다 이렇게 가야지. 아니 공표하도록 의무가 된 걸 안 한 게 위법인 거를 안 따지고 병신같이 이 대법관 어떤 놈들이 다 실명을 공개해버릴까 이 보충자료로 멍청한 자식들이지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이 기준이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처분이 적법한 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하고 행정절차법 위반이 어떻게 적법화되는가 이 논거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상 위에 절에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지표가 될 수 없다. 아니 법률의 행정절차법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표가 못 되면 법률 무시하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 또라이가 대법관들아. 그래서 공표한 처분 기준이 과연 구체적인지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의무의 예사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다음 줄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처분의 적법성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고 개별 법령의 집행이 사실상 유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근데 이 영감들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재판을 하고 앉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판례가 중요한 판례들이 많아요. 이 논리적으로 엉터리 판례도 시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최초로 밝힌 거라.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최초로 밝힌 거예요. 두 번째 줄 보면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 굉장히 최초로 판시한 거라 애호돼야 돼요. 공정한 심사란 뭐 뻔한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여행사 그 사건인데 사전에 공표한 심사 기준을 심사 대상 기관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주옥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보충자료 보면 여행사 말대로 맞은 거예요. 보충자료 9페이지 보면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한 사건인데 그 문광구 장관이 이 전담 여행사 이거 시행 지침을 제정했는데 얘가 이제 일단 전담 여행사가 됐고 갱신제를 도입해가지고
종전 처분 기준에 의하면 얘가 또 갱신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신규 지정되는데 일단 갱신됐는데, 나중에 이제 변경된 처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결국 그 재지정했다가 취소당한 사건이에요. 날벼락 맞았죠, 이게. 자, 다시 돌아볼까요? 555 이유부기. 근데 행정절차법의 용어로는 이게 이유 제시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유부기의 기능, 이게 납세구제 취지라는 게 이유부기의 기능이죠. 두 번째 줄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의 그 편의를 주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서면에 하도록 한 게 뻔하죠. 밑에서 세 번째 줄 핵심이 나오죠. 소득의 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여 원천징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유를 알려주면 명확하게 되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주면, 그런 이유라면 내가 승복할 수 없다. 그럼 불복하겠다. 그런 이유라면 뭐 타당한 이유라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불복 신청하는데 그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고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위법인데, 그 다음에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핵심이 네 번째 줄 나오죠. 사소한 누락, 명백한 착오. 그래서 뭐 저거 읽어보면 외우려고 안 해도 식별할 수 있죠. 법적 근거는 얘는 의무사항이라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익적, 취미적 공통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처분 행정처분이 아니죠. 이거는 처분 절차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처분이 아니니까 이유 제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피바다 사건, 그 국방홍보원장. 이유부기의 정도에 관한 판례가 이제 많죠. 자, 일단 일반 논의 판단 기준.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무의 부관 등을 명시해야 되는 거고, 법령이나 부관까지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걸 요하며, 취소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알게 되었다 해도 취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일반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통지에 상기 주류 도매장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얘 거래 상대방이 많은데 대체 누군지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 조건 위반으로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합니다. 원고의 영업 기간이 오래됐고 거래 상대방이 많은데, 그럼 누구와의 언제 어떤 거래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니까 위법이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 뭐 포석 해석이 돼요. 그 정도인데 이것도 특수한 사안이에요.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미 근거 규정을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인가 26조 그걸 안 알려줬는데 얘가 이미 그걸 인용해가지고 허가신청서에 도시계획법 제 몇 조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몇 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쥐가 다 알고 있는 이 특수한 사안이에요. 이런 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이 법률은 알려줬어요. 시행령 조항 내용 이걸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외우지 않아도 뻔히 해석이 되죠. 두 번째 줄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어도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거로 인정되는 경우, 뭐 예외 것도 없죠.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 사건은 이제 포섭이 여기 나오네. 아까 위에 2번의 포섭이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령 20조를 명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처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자, 안 외워도 되는 게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지정. 알 수 있을 정도. 그럼 뭐 됐죠. 뭐
이를 제시한 경우에 의미가 뭐냐?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조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 뭐 중복 기존 입장 제약인데 아까 동그라미 3번 계장한테 삭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아무리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위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의 과세 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 표준액, 세액 산출 방법 등은 상세히 기재. 근데 근거법령인 시행령과 조례규정 누락하는 이거 어때요? 상세히 기재. 이런 뭐 알만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적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게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 하자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건데,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부가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 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자가 있으면 위법이다. 밑에 두 번째로 내려가면 납세무자가 당해 부가처분의 내용을 자 봐요. 외울 필요가 있나?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죠? 확연하게 뭐 답 다 주죠. 과세 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거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 근거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거로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귀하의 소유 우리집 과천동 몇 번째 상에 이축이라는 게, 이축은 건물을 옮겨 신축하는 건데 전제가 뭐냐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축 전 기존 건축물이 신축 건물 사용 승인 전에 철거하여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아 통보하오니 철거하시고 증거로서 전후사전을 철거 전, 철거 후 이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거법령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유기 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세 번째 줄은 이 사건 이축 허가는 이축 전 기존 건축물인 제1건물의 철거를 당연한 전제라는 거예요. 이축의 개념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축 개념을 좀 넣어줄 거예요. 여기는 개념을 안 해놨을 것 같은데, 개념을 안 해놨죠? 내년 강의를 다시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축 개념 이거 보충 자료 일단은 추가는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그 애들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지. 이축하면서 그걸 몰랐다고 트집 잡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이게 다 별개잖아요. 그죠? 따라서 과세처분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해서 기재함으로써 납세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과세처분의 종류가 다를 때는. 그 본세와 가산세 이것도 별개거든요.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및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합계액만 기재하는 경우 위법이다는데, 이거는 688에도 유사한 게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688에 가면 맨 위에 괄호 1 가산세 법적 성질은 행정상 제재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이 560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이나 개별세법 규정 취지는 이건 본세만이 아니라 가산세에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번 납세무자가 부가처분이나 세액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 환급금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총장 임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임용 제청하는 경우 임용 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제시임을 다한 거고,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개별 심사 항목이나 고려 유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밝힐 의무는 없다. 이거 행정위 절차하자에서 실어놨던 거죠. 중복된 거라 행정위에서 빼야 되겠네.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처분 실명제에 관한 건 이 법률 내용 다 외워야 돼요. 자, 첫째가 이제 판단 기준이죠. 어떤 처분했는지는 문헌에 따라 확정해야 되고, 처분서 문헌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는지 분명한 경우, 그 분명한데 달리 해석할 수는 없죠.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 문헌과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해석할 수 없다.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포섭 과정이 나올 거예요.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했지만 처분서의 문헌만으로는 처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아까와 다르죠.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헌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행정청의 투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판례평석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추단적 행정행위, 추정적 행정행위, 이걸 행정에 분리해 넣자라는 교수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볼 땐 그 교수 아무리 봐도 또라이 같아요. 아니 묵시적 의사표시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어때요? 묵시적 행정행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꼭 추정적 추단적이라는 걸 별도 분류로까지 할 실익이 있나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들던데. 자, 이제 포섭이 나오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안이죠. 지방소방서 15발령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규 임명행위는 15 임명하고 별개잖아요. 저도 김영삼한테 어쨌든 별로 내키진 않지만 그 임명장을 2번 받았어요. 처음에는 지금 행정자치부가 그 행정안전부가 옛날에 그 경찰 다뤘던 내무부하고 총무처 지금 그 인사혁신처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시학교 가면 이제 일단 총무처 소속으로 15개는 총무처 소속이에요. 그래야 김영삼 대통령 그 1993년 4월 19일 날 공무원증을 받았는데 그때 행정사무관 15로 임명함, 총무처 근무를 명함. 이러다가 이제 1년 후에 그 15 떼고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15 떼가지고 행정사무관으로 보함인가 그 다음에 국방부 본부 근무를 명함. 뭐 딱 두 줄짜리 싱거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공무원 학교 가면은 이제 그런 임명장 받아보게 될 거예요. 여기는 2번 별개니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잖아요. 분명히 2개 별개 중에 15발령만 취소한다고 되는데 어떻게 정규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거 다 포섭이 되잖아요. 행정청이 문서에 의해 처분했지만 처분서의 문헌만으로는 불분명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문헌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기존 입장 제한이 되죠. 아까 좀 전에 나왔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교육 소집을 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질병 등 사유로 퇴영 조치 중 가백에 관할 지방경무청장이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사안인데 처분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처분은 그 새로운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이라기보다 이미 공익근무원으로 소집된 갑에 대해서 시행령에 따른 교육 소집 처분이라고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건데 그래서 그 사실관계 해놨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 이게 교육 소집 통지서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 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처음에 이제 소집될 때 통지서고 교육 소집 통지서는 그 나중에 이게 병역법이 하도 복잡하게 돼가지고 저도 이거 찾다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이건 뭐 예사이 아니니까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고, 하여튼 원칙이 문서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위반한 거 무효다. 이거 400시로에서 인용했죠. 스티브 유에서 이 논점이 나왔다는 그 8번이 바로 그거죠. 스티브 유. 대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무효가 되는 거죠. 행정절차법. 그 다음 9번 보면은 명식을 하지 않았지만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 묵시적 의사표시 이러면 될 거면 뭐 추단적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관할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 선임보고를 요 판례가 판례평석에 있던 거구나. 선임보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종전임시이사 해임 처분이 포함된 걸 보아야 된다. 그 뭐예요? 정식이사 그 선임을 수리하면 그 옛날 이사는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임한다는 게 포함되고 두 명 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될 때까지 임시로 말 그대로 임시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게 역부족이네. 사전통지 이하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